안녕하세요.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문제 4번 나사 설계 문제를 한번 직접 제가 변형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M16 곱하기 2 볼트와 너트로 일단은 두 개의 강판과 회주철판 두 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볼트 1줄 나사이며 와시어 사용 안 합니다. 자, 강의 탄성계수, 회주철 탄성계수, 볼트는 강으로 만들어져 있고 볼트의 인장 응용 면적은 157mm이다. 근데 문제 여러 개 있죠. 자, 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번부터 11번까지 순서대로 스토리 라인대로 그 스토리 흐름대로 풀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즉, 뭔 말이냐면 앞에 거 못 풀면 뒤에 것도 못 푼다라고 보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한 문제씩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피치지름 뒤엔과 골지름 DR을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하네요. 자, M16 곱하기 2짜리입니다. 그럼 한번 보여줄게. 피치지름 DM 유효지름은 다른 말로 뭐다? D-0.64951 돼야 되고요. 그럼 DR 골지름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D 빼기 1.22 6869 P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D에다가 얼마 넣냐면은 바로 16 공칭지름 넣고 피치에다가는 2를 넣어버리면 되겠죠. D에다가 16 피치에다 2 갖다 집어넣어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얼마냐면은 14.7mm 바로 공칭지름 하나 나오고 아직 그 유효지름 하나 나고 유효지름 13.546mm 이렇게 나온다 이 뜻이죠. 자, 2번은 바로 뭐다? 나선각과 리드가 구하라고 합니다. 자, 나선각 람다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아크 탄젠트 바로 파이 dm분의 L이 돼야 되고요. 리드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줄수 곱하기 피치이기 때문에 자, 문제에서 지금 일줄 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줄 나사. 그 다음 얘가 1이다라는 뜻이니까 리드랑 피치랑 똑같겠지. 따라서 피치가 얼마다? M16 곱하기 2에서 2mm가 돼야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는 리드가 아크 탄젠트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14.7파이 파이분의 2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2.4798도가 돼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또 볼트 길이라고 있어. 볼트 길이. 자, 볼트 길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자, 바로 뭐다? 볼트 길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판 두께, 두 개 합한 거 얼마야? 40mm짜리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따라서 80mm 하나 있겠고요. 그럼 또 바로 뭐다? 너트의 길이가 있어. 너트의 길이. 너트의 두께. 너트의 두께 14.8mm. 자, 따라서 14.8mm. 그 다음에 여유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유 길이. 자, 근데 여유 길이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여유 길이가 문제에서 1mm 이상 두어라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무조건 1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따라서 95.8mm 이상의 볼트 길이를 갖다 구하되 그게 바로 얼마냐면은 5의 배수 단위로 정하라라고 했습니다. 5의 배수 단위로 정하라. 자, 따라서 볼트의 길이는 100mm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나사산의 길이 갖다 구하라고 하지. LT다라고 하는 녀석 어떻게 갖다고 해? L 라지 T는 2D 플러스 6이 돼야 된다라고 하겠지. 라지 L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아마도 120 얼마고? 5mm였나? 그냥 공칭지름은 48mm 이하일 때 이걸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치? 자, 얘 얼마야? 16이지. 따라서 얼마다? LT다라고 하는 녀석은 38mm가 돼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5번 넣어줄게요. 5번. 5번은 볼트 강성, 부재의 강성 갖다 구하라. 그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어. 자, 그럼 한번 보여줄게. 자, 비나사부의 길이 플러스 그 다음에는 부재 안에 있는 나사부의 길이가 얼마 돼야 돼? 40이 바로 두 개 있으니까 80mm 즉 볼트 대가리와 너트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나사부의 비나사부의 길이와 나사부의 길이가 바로 얼마다? 볼트의 길이인 100mm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봐라 LT가 아까 뭐라고 했어?
얘 38mm 아이가. 자, 따라서 L 스몰 t는 62mm, L 스몰 t는 18mm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비나사부의 강성은 이렇게 갖다 구할 수가 있겠지. LD 분의 ADE 볼트의 강성을 갖다 곱해버리면 되더라. LD는 얼마다? 62mm. 그럼 비나사부의 면적은 4분의 파이 거기다가 16mm의 제곱. 볼트의 강성은 얼마다? 207기가파스칼인데 207 곱하기 10의 세제곱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풀면 되더라. 따라서 671287 뉴턴 퍼 밀리미터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 그럼 KT 즉 나사부의 강성은 바로 LT분의 그럼 인장 응용 면적에다가 볼트의 탄성 계수를 갖다 곱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따라서 LT다라고 하는 녀석은 18mm에다가 AT는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문제 읽어봐. 157mm 제곱. 그 다음에는 바로 207 10의 세제곱에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1805500 뉴턴 퍼 밀리미터 이렇게 나온다 이 뜻이 되겠죠. 맞아? 맞아. 자, 그 다음에는 지금 KD라고 하는 녀석과 KT다라고 하는 녀석은 서로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강성이 직렬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는 뜻은 바로 이렇게 풀면 되겠지. KB분의 1은 KD분의 1 플러스 KT분의 1. 비나사부의 강성의 역수 더하기 강성 그 나사부의 강성의 역수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KB다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풀 수 있어. 바로 671287분의 1 플러스 1805500분의 1에다가 인버스의 뉴턴 퍼 밀리미터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맞아? 맞다잉? 그러면은 100% 이렇게 나와. 4.8935 바로 10의 8승에다가 뉴턴 퍼 미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게 볼트의 강성이고 이제 부재의 강성을 구해야 되겠지. 부재의 강성. 자, 부재의 강성은 이렇게 풀면 됩니다. 즉 K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파이 ED 탄젠트 알파에다가 LN 그 다음 바로 뭐다? ET 탄젠트 알파 플러스 D 오메가에다가 또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D 곱하기 D 오메가 플러스 D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ET 탄젠트 알파 플러스 D 오메가 플러스 D 그럼 D 오메가 마이너스 D 이렇게 풀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and 그럼 알파가 30도일 때 바로 D 와셔 즉 D 오메가다라고 한 녀석은 1.5D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K 부재 강 한번 풀어보자. 부재가 강일 때 이렇게 풀면 돼. 파이 곱하기 2다라고 하는 녀석은 강의 탄성계수 207 10의 세제곱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 D다라고 하는 녀석은 16mm 그 다음에 탄젠트 30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럼 L은 자 부재가 강일 경우에 두께는 바로 얼마다? 40mm가 돼야 되겠지. 이거 풀면 된다. 그러면은 바로 2 곱하기 40에 탄젠트 30도가 돼야 되겠고 플러스 D와 시험 마이너스 D는 바로 0.5에다가 곱하기 16이 돼야 된다는 점. 그 다음 얘는 2.5 곱하기 16이 돼야 된다는 점. 얘는 2 곱하기 40에 탄젠트 30이 돼야 된다는 점. 얘는 2.5 곱하기 16이 돼야 된다는 점. 얘는 0.5 곱하기 16이 돼야 된다는 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걸 계산하면은 아마도 5, 2, 4, 4, 8, 7, 4 뉴턴 퍼 밀리미터가 나오게 돼.
그 다음에는 K, 부재가 바로 회주철일 때 한번 보자. 회주철. 자, 회주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께가 바로 얼마다? 40mm다. 일 때 이야기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은 바로 얼마다? 그럼 바로 얼마일까 하시면은 바로 파이 곱하기 110의 세제곱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 곱하기 16mm 곱하기 탄젠트 30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ln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2 곱하기 40에 탄젠트 30도 계산하면은 0.5 곱하기 16 그럼 2.5 곱하기 16 그 다음에는 2 곱하기 40에 탄젠트 30도 플러스 2.5 곱하기 16 그럼 0.5 곱하기 16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100% 2, 5, 3, 3, 7, 5, 5 뉴턴 퍼 밀리미터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부재의 강성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강과 회주철이 원추대가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K 부재 강분의 1 플러스 K 부재 회주철분의 1을 한 다음에 인버스를 때려버리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708 10의 6승의 뉴턴 퍼 밀리미터다라고 나와서 1.708 바로 10의 9승 뉴턴 퍼 미터다라고 나올 수가 있겠네요. 뭔 말인지 알겠지? 즉 이렇게 일단 풀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바로 뭘 구하면 될까? 라고 하시면은 지금 바로 우리가 5번까지 했습니다. 5번까지. 5번까지 했으면 이제 6번 강성비를 갖다 구하라고 하는 거겠지. 자, 강성비는 여러분들 바로 볼트의 강성인 바로 여 녀석과 또 부재의 강성인 여 녀석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강성비 한번 구해보자. 강성비. 자, 강성비가 바로 얼마죠? 이거 6번 아니다? 강성비. 즉 6번 강성비 한번 구해보자. 자, 강성비다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갖다 구하면 됩니다. 즉 C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KB 플러스 KM분의 KB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KB가 얼마지? 다 통일해. 다 통일. 바로 4.8935에다가 10의 8승에다가 바로 뉴턴 퍼 미터 플러스 KM은 바로 얼마다? 1.708에다가 10의 9승의 뉴턴 퍼 미터다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4.8935에다가 10의 8승의 뉴턴 퍼 미터다라고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100% 0.2227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강성비라고 하는 거겠고요. 이제 7번 문제 가자. 7번 문제. 볼트 하나당 40kN의 분리력이 작용할 때 부재 분리를 방지하기 위한 볼트 최소 초기 하중을 구하여라. 이때 부재 분리에 대한 최소 안전 계수는 1.5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재가 받는 힘은 여러 풀 수 있겠지. 1-C에다가 바로 P critical 빼기 FI다라고 하는데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압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P critical은 뭐야? 바로 부재 분리가 일어날 때 안전계수 곱하기 하중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FI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1-C에다가 NSP가 돼야 되겠죠. 얘가 바로 뭐다? F 초기 하중인데 최소값이 된다 이겁니다. 자, 따라서 FI 민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1-0.2227 곱하기 1.5 곱하기 바로 40kN이 되는 거니까 얘는 100% 46.638kN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트의 취소 초기 하중은 46.638이 된다 이겁니다. 46.638. 자, 다음은
바로 볼트가 영구 체결형일 때 보증 응력표에서 볼트 등급 선정하라고 합니다. 자, 영구 체결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영구 체결은 바로 이걸 말해. 즉 FI다라고 하는 녀석이 0.9에 FP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FP에다가 최소값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자 따라서 0.9에다가 FI에다가 민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은 바로 0.9 곱하기 46.638 곱하기 10의 3승 뉴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얼마 돼야 될까요? 하시면은 바로 51820 뉴턴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51,820 뉴턴. 요렇게 나와.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어떻게 풀어야 될까? 바로 이렇게 풀어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즉 시그마 P 바로 보증 강도의 최소값 직접 갖다 구하면은 인장 응용 면적분의 보증 하중의 최소값, 즉 다시 말해서 얼마다? 51820 뉴턴 157mm의 제곱이므로 얘는 약 330 메가파스칼이죠. 근데 보증표에서 한번 볼까? 330 메가파스칼보다 작은 330 메가파스칼보다는 크면서 그에 가장 가까운 게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600이랑 970 안 하면 돼. 즉 5.8이 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얘가 표에서는 380 메가파스칼보다 작아야 됩니다. 즉 표에서. 그럼 여기 380 메가파스칼의 보증 하중에 해당되는 건 바로 뭐다? 5.8등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5.8등급.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풀면 돼. 자, 다음은 9번 한번 보자. 9번. 9번은 바로 뭐다? 볼트의 최소 초기화 중 FI 민이 작용할 때 볼트에 작용하는 응력 시그마 B 갖다 구하라고 합니다. 자, 시그마 B다라고 하는 녀석은 AT분의 FB가 돼야 되겠지. 자, 볼트에 작용하는 하중은 이렇게 푼다. 바로 CP 플러스 FI다라고. 이게 다야. 근데 여기서 볼트의 최소 초기 하중이 작용하기 때문에 46.638 kN 작용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는 0.2227 곱하기 P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뭐다? P 어디 있어? 40kN이니까 40 곱하기 10의 세제곱 뉴턴 플러스 FI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얼마다? 46.638 곱하기 10의 세제곱 뉴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AT다라고 한 녀석은 157mm의 제곱. 이렇게 풀어버리면은 모든 준비가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볼트의 하중은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CP 플러스 FI인 거 외워놔. 반드시 이게 볼트에 작용하는 힘이야. 볼트에 작용하는 힘. 볼트의 응력은 바로 이렇게 갖다 구하면 됩니다. 즉 353.796 메가파스칼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은 10번 문제 한번 풀을게요.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바로 항복 안전계수 NY가 볼트 파손에 대한 안전계수 N 시그마를 갖다 구하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항복 안전계수 NY다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풀면 돼. 즉 CP 플러스 FI 볼트에 작용하는 힘과 바로 보증 하중과의 비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FI에다가 바로 얼마를 갖다 집어넣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특정 언급이 없으면은 FI 민을 갖다 넣어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뭐 어떤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영구 체결 비영구 체결이니까 0.9 SP 뭐 AT나 0.75 SPAT다라고 뭐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가급적이면은 최소값으로 아무 언급이 없으면 그냥 최소값 넣어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은 뭐 초기 하중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 정해진 값을 넣어버리면 된다 이거지. 즉 문제에 따라 달라. 즉 이 문제에서는
최소값을 놓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여줄게. 즉 C는 0.2227, P다라고 하는 녀석은 40kN이니까 이렇게. 그럼 FI는 바로 얼마다? 46.638에다가 CV 세제곱의 뉴턴이다라고 하는 거겠고, 그럼 SP다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380MPa, 그럼 AT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얼마다? 157mm의 제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아마도 1.074가 돼야 돼요. 이게 항복에 대한 안전계수고요. 그럼 볼트 파손에 대한 안전계수는 이렇게 갖다 구하시면 됩니다. 즉 CP분의 SPAT-FI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볼트 파손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얘는 바로 0.2227 곱하기 40에다가 CV 세제곱 뉴턴, 그냥 380MPa 곱하기 157mm의 제곱 빼기 46.638, 그럼 CV 세제곱의 뉴턴,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100% 얘는 1.4618이야만 나오게 될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다음은 11번. 바로 뭐다? 7에서 구한 초기 야중을 발생시키는데 필요로 하는 토크 T를 갖다 구해라. 이때 토크 개수는 0.3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문제 3번을 갖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3번. 즉 앞에 영상. 즉 토크라고 하는 녀석은 즉 K 토크 개수, 그럼 초기 하중 공칭지름으로 갖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즉 토크 개수, 그럼 초기 하중 공칭지름,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 이게 아연도금으로 되어 있다, 뭐 백래시로 되어 있다, 뭐 등등등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토크 개수가 다 달라집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바로 토크 개수가 0.3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0.3 곱하기 초기 하중은 바로 얼마다? 46.638kN 곱하기 공칭지름은 16mm, 따라서 223.86 뉴턴 곱하기 미터다라고 토크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